여러분, 혹시 요즘 부쩍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중년기를 지나면서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질병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 건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장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 아니면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기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질병 3가지와 이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잘 따라하셔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중년기라고 하면 4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신체적 변화가 급격하게 찾아옵니다. 근육량이 줄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호르몬 분비도 불균형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바로 질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진료받는 질환 중 상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입니다. 이 3가지 질환은 많은 분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활동성을 크게 제한하기 때문에 중년 이후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꼽힙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성인 중 약 3명 중 1명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다가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은 사망 원인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혈압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역시 초기에는 피곤하거나 갈증이 잦아지고 소변을 자주 보는 등의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당뇨병은 신장질환, 망막병증, 신경병증 등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할 경우 사지절단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복부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 중 4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은 특히 무릎, 허리, 어깨 관절 등 체중을 많이 지탱하거나 자주 쓰는 부위에 주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닳고 관절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운동 제한이 생깁니다. 관절염이 심해지면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걷기도 어려워져 외출을 꺼리게 됩니다. 이는 곧 신체 활동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근육량이 줄어들어 통증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관절염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처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이 3가지 질환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서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관절염으로 운동량이 줄면 체중이 늘어나 고혈압과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결국 하나가 생기면 다른 질환으로 이어지기 쉬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 찌개, 젓갈 등 짜게 먹는 식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2000mg 이하로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인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물은 최대한 적게 먹고 음식간을 싱겁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간을 약하게 해도 처음엔 밍밍하다고 느끼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입맛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또한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줄이고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여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야 합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밥부터 먹지 말고 채소 반찬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체중 관리와 함께 근력 강화가 필수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영, 아쿠아로빅 같은 수중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어 관절염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또 걷기 운동도 좋습니다. 단, 평지를 걷고 충격이 적은 운동화를 신어야 무릎 관절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어렵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먹는 김치 양을 절반으로 줄이기만 해도 염분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물 있는 찌개나 국을 먹을 때는 국물은 되도록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간장을 대신에 허브나 레몬즙으로 맛을 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엔 생소해도 입맛이 점점 적응됩니다. 두 번째는 식재료 선택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 퀴노아 같은 잡곡을 조금씩 섞어보세요. 탄수화물 흡수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찬은 채소와 두부, 계란, 생선 위주로 준비하세요. 가공식품이나 튀긴 음식은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당뇨 예방뿐 아니라 고혈압에도 좋습니다. 하루 세 끼를 모두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말고 한 끼부터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을 샐러드와 달걀, 잡곡빵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노폐물 배출이 잘 되고 갈증 때문에 단 음료를 찾는 일이 줄어듭니다. 물을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물의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려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휴대용 물병을 들고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식습관을 바꾼 다음엔 두 번째 단계, 꾸준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운동을 피하십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근력이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무릎 통증이 심하다면 수영이나 아쿠아로빅부터 시작해보세요.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줄어들어 관절에 무리가 덜 갑니다. 수영장이 없다면 집 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평지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처음엔 10분만 걸으세요. 그 다음엔 15분, 20분으로 조금씩 늘려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져 체중이 쉽게 늘고 혈당도 불안정해집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부터 해보세요. 하루 5분만 투자해도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몸의 70%를 차지하는데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 관절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갑자기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면 오히려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몸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면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부상을 예방해줍니다. 운동할 때는 편한 복장과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운동화를 신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신건강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만 챙기고 마음은 잊고 사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몸을 잘 관리해도 금방 지치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루 10분만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명상도 좋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생활을 만들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공예, 꽃꽂이, 그림, 그리기 등은 집중하는 동안 잡생각을 줄여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과 짧게라도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어보세요. 사람과의 따뜻한 교류는 우울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몸이 아프고 병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건강이 더 빨리 나빠집니다. 스스로 나는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실제로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나를 믿고 내 몸과 마음을 아끼기로 약속해 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의 박명자 씨는 50대 초반부터 혈압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 하고 방심했지만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혈압 수치가 꽤 높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박 씨는 먼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꿔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하루 3끼 중 2끼는 반드시 채소 위주로 먹고 국물 음식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짠 음식을 멀리하고 대신 허브와 레몬으로 맛을 내며 입맛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이 안 맞아 힘들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점점 적응이 됐습니다. 그 결과 3달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갔고 의사도 약물 복용 없이 유지해보자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박 씨는 무릎 관절이 약해 걷기 운동조차 힘들었지만 수영을 시작하면서 근력이 조금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주 3회 수영장에 가서 30분씩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무릎이 덜 아팠다고 합니다. 이제는 무릎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칠 일도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습관과 운동만으로도 고혈압과 관절 통증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는 62세의 최동수 씨가 있습니다. 최 씨는 당뇨병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어 더욱 불안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작은 변화부터 시도했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고 과자나 달달한 음료 대신 물과 견과류를 챙겼습니다. 외식을 할 때도 국물은 남기고 채소 반찬을 먼저 먹는 식사 순서를 지켰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20분씩 집 앞 공원을 걷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6개월 뒤 병원 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당뇨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67세의 이경희 씨는 무릎 관절염으로 외출조차 꺼리던 분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니 운동은커녕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고역이었죠.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수중 운동을 시작했고 동시에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펴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허벅지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렸고 3개월 만에 계단을 오를 때도 큰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서 관절이 받는 부담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가벼운 산책 모임에도 나가고 여행도 다닐 만큼 활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식습관,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결국 서로 맞물려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중년기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은 단숨에 완치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꿔주기만 해도 충분히 악화를 막고 더 나아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건강검진입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은 초기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년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혈압계나 혈당계는 집에 하나쯤 두고 주기적으로 체크해보세요.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작게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밥상에 소금기를 조금 덜어내고 식탁에 채소를 한 가지라도 더 올려보세요. 오늘부터 10분이라도 집 근처를 걸어보세요. 오늘부터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고혈압도, 당뇨병도, 관절염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끝으로 이 모든 실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결심이 흐지부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실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친구와 함께 수영장에 등록해서 같이 다니면 빠지지 않고 꾸준히 다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지루하지 않고 재미도 배가 됩니다. 식습관도 가족과 함께 바꿔보세요. 혼자 먹는 밥상은 쉽게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지만 가족 모두가 채소를 더 먹고 국물을 줄이면 훨씬 실천이 수월합니다. 요즘은 저염식 레시피나 저당 간식이 많이 나와 있으니 그런 제품들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조건 맛없는 음식으로만 식단을 유지하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입에 맞는 건강식을 찾아 조금씩 시도해보세요. 또 하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행동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가? 이 한 숟가락의 국물, 이 달콤한 음료가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은 식습관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오늘 당장 하나라도 실천해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병들고 약해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힘입니다. 오늘은 밍밍한 국을 먹는 것이 서운할 수도 있고 처음 해보는 운동이 몸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이어가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건강해지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선택이 모여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이 세 가지는 중년기에 가장 많이 찾아오지만 가장 확실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것이 훨씬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조금씩 줄이고 조금씩 움직이고 조금씩 마음을 다독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어느 순간 여러분을 다시 젊고 활기찬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바로 지금 한 숟가락 덜 짜게 먹고 한 걸음 더 걸어보고 한 번 더 웃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와 따뜻한 응원을 담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보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